안녕하세요. 아트한트 한인 여러분. 부동산 전문인 잔희정입니다. 2021년 12월 월간 주택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이번에 마지막 달에 도달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중 하나는 새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택시장은 매우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사람들의 주택 구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겨울 시즌에 주택시장이 둔화되는 것을 봐야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주택시장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겨울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봄철에 주택이 시장에 올라올 것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국 부동산 협회 인구통계 및 행동통찰력 부사장 제시카 러츠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주택 판매자들은 신생아, 결혼, 이혼 또는 새로운 직장과 같이 삶의 무언가가 바뀌었을 때 이사를 했습니다. 팬데믹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택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에서의 거주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면서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의 거주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전국 부동산 협회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후 주택 보유 기간의 가장 큰 단 1년 변화입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부동산 결정을 내리도록 자극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2008년 주택난 이전 약 5년에서 6년마다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사람들의 거주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그 거주기간이 다시 짧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1985년부터 2008년까지 보시면 평균 거주기간이 6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주택난 직후부터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더 오래 머물기 시작했고 그 기간은 9년에서 10년이나 길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주택난 이후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새 집으로 이사할 때 필요한 애꾸리가 없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는 것을 보면서 그냥 머물면서 남은 집값을 다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바쁘게 이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근래의 거주기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올해 한 해만 보고 이런 트렌드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저는 이것이 2008년 주택난 이후 집에 머물러 있었던 억눌린 수요의 방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 집의 의미가 바뀌었고 사람들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집에 더 많은 애꾸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번 겨울 시즌에 매우 바쁜 주택시장을 보게 될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ealtor.com의 경제연구 관리자 조지 라트도 여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팬데믹은 많은 미국인들의 계획을 지연시켰고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주택 소유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대다수의 잠재 판매자가 올 겨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기지 금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디맥의 이 최신 그래프를 보시면 팬데믹 직전에는 높은 3%에 있었지만 지금은 3.1%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 비율이 내년으로 전환되면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비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질문하신다면 저는 몇 년 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모기지 금리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년 모기지 금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자율이 대략 3.5에서 5% 사이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정상적인 시장의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정상적인 금리 환경이었던 이 범위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의 2년 동안 경이로운 이자율을 유지했지만 앞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곧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듯하지만 사람들은 요즘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앞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이상 주택 구매를 주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제가 오늘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국 부동산 협회와 프레디 맥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만든 그래프를 보시면
이 데이터는 1989년부터 현재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 막대는 매년 몇 채의 주택이 판매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위에 줄로 된 그래프는 매년 이자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붉은색에 표시된 이자율 인상이 주택 구매 결정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과 하락은 주택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First American의 수석 경제학자 마크 플레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가격 인상이 상승하는 모기지 이자율에 저항하는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주택 판매자가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 하기보다 그냥 판매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downside sticky 혹은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우리가 보게 될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 구매가 더 비싸질 뿐 아니라 몇 년 동안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제가 다룰 모든 부동산 관련 정보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질문에 대해 조금이나마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연휴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내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